시나요? 제가 그 마이크 켜져 있는지 확인을. 아, 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타임시리즈 조의 세 번째 발제를 맡게 된 백채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그 아마존이 17년도에 발표했던 Deep AR Probabilistic Forecasting with Autoregressive Recurrent Networks라는 페이퍼입니다. 뭐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결국 RNN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폴캐스팅을 하는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 논문의 흐름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같은 그 대형 리테일러들은 이제 상품의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그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그 아리마 같은 모델들은 이 크고 다양한 형태를 가진 시길 자료에서 좋은 예측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리니어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실생활 데이터에 잘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기존의 모델들이 좀 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관심 있게 생각했던 거는 그 아마존에서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몇십만 개씩 팔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항목들이 이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이제 수요 예측할 때 활용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크리스마스나 뭐 뉴 이어스 이브 같이 이제 연말쯤에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아마존에서도 이제 상품을 많이 구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상품들의 수요가 이제 급등할 텐데, 이제 이게 뭐 특정 상품이라서 이제 급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뭐 이런 점들을 이제 모델이 폴캐스팅 할 때 반영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이게 그 EC라는 데이터셋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린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아마존의 주간 상품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X축을 보시면 이제 sales이고, 이제 Y축은 number of items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렸냐 이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엄청 많이 팔린 아이템이 이제 거의 없고, 이제 대부분의 아이템은 거의 안 팔린다 이건데, 이게 또 이제 X축이랑 Y축을 둘 다 로그 스케일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굉장히 스큐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이런 우리가 우리 회사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뭐 그려봤는데 이렇다. 근데 이런 분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요 예측을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이퍼는 RNN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폴캐스팅을 하는 건데, 이제 그냥 폴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probabilistic forecasting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판매량이 딱 이거다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0월 달에 판매량이 뭐 10만에서 10만 천 사이에 나올 확률이 뭐 90%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포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페이퍼에서는 총 5개의 데이터셋으로 이제 익스페리멘트를 했는데, 모두 실제 데이터였고, 이제 실제 데이터고 굉장히 큰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꽤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결과가 나와서, 원래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페이퍼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좀 딥러닝을 통해 폴캐스팅 하는 거에 대한 평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 보여줌으로써 좀 딥러닝 적용해서 폴캐스팅 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의 키 어드밴티지들로는 이제 첫 번째는 그 피처 엔지니어링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제 딥러닝으로 하니까 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probabilistic forecast를 하려면 결국 딥러닝의 아웃풋은 이제 likelihood function인데,
이때 이제 확률 분포는 이제 모델링하는 그 파라미터들이 이 모델 그 얘기할 때 또 다시 이제 반복을 할 건데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나오고 이제 그 확률 분포를 알게 되면 걔를 이제 막 열심히 몬테칼로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수백 개 뭐 샘플을 만들어서 그 샘플들로부터 그 샘플들의 분포로부터 이제 퀀타일을 계산을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 확률 분포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뭐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률 뭐 probabilistic forecast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조금 이제 큰 중요한 좀 장점인데 인제 뭐 쪽 데이터가 뭐 거의 없거나 인제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인제 쪼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리플이 되게 핫한데 인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이렇게 신제품을 이제 딱 출시를 하면 처음에 얼마만큼 팔릴지 예측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면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판매량이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 보면 인제 뭐 Gflip과 유사한 제품들이 인제 분명히 뭐 Gfold인가? 뭐 하여튼 Gflip 약간 뭐지? 위아래로 접히는 거고 그건 약간 양옆?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접히는 건데 뭐 그것도 비슷하니까 인제 그런 것도 뭐 과거에 나왔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사용해서 인제 그 초기 예측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인제 실제로도 그게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제 가우시안을 특별히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저희가 아까 여기 봤듯이 굉장히 skewed distribution인데 인제 그러면 잘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특별히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모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자면 뭐 이렇게 봐도 딱 그렇게 복잡한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이랑 프리딕션 이렇게 이루어지고 얘네 둘 다 그 트레이닝이랑 프리딕션 모두 그 LSTM을 이용한 RNN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제 레이어가 3개 있고 그 히든 노드 개수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상이하는데 뭐까 말씀드렸던 EC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120 이었나? 이고 인제 나머지는 뭐 40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인제 입력을 가지고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거치고 그 나온 값이 likelihood 펑션의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뭐 가우시안이면은 인제 뭐 평균과 분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인제 그 파라미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인제 저희가 그 확률 펑션을 만들어서 인제 얘를 가지고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프리딕션의 경우에는 이게 약간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랑 그냥 같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인제 또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인제 이때 이게 동일할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인제 이 페이퍼의 경우는 동일했고 저희가 인제 트레이닝한 결과를 여기 마지막에 있는 그 히든 유닛에 그 정보를 저장해서 여기로 넘겨주면 얘가 인제 generative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인제 또 프리딕션을 할 때는 딱 값 하나를 이렇게 딱 프리딕트하는 게 아니라 인제 여기 페이퍼에서는 인제 200 개씩 했는데 인제 그러면은 200 개의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1 초라고 치면은 인제 200 초까지 시퀀스를 한꺼번에 프리딕트를 하는 거고 근데 저희가 그 ground truth를 모르니까 이 likelihood 펑션을 샘플링을 해서 값을 만든 다음에 다시 얘를 다시 집어넣어서 얘로부터 새로운 likelihood 펑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또 샘플링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정 자체는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치면은 인제 얘가
인코더, 디코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라이블리후드 모델은 이제 두 가지 일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데이터 셋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 가우시안을 쓰게 된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사실 그 폴캐스팅을 할 때 보통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양, 양 개수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가우시안을 쓰지 않는데 그 트래픽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게 그 0에서 1까지 약간 정도로 나오는 데이터셋이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가우시안 쓰고 뭐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있는 마지막에 있는 그 웨이트랑 히든 유닛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해서 그 뭐 평균으로 하고 이제 분산은 이게 그 소프트 플러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계산한 값을 그 다시 집어 넣어서 이제 나온 애를 이제 분산을 하는 가우시안 펑션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판매량을 이제 보통 예측을 할 때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라이블리후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파라미터는 이 평균이랑 C 파라미터 알파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어떤 인터벌에서 이제 어떤 한 이벤트가 몇 번 일어날까요? 라고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포화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왜 그게 안 되냐면 저희가 이제 한 시간 동안 이제 뭐 주문을 뭐 20번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딱 한 시간 동안 주문을 할 때 또 한 개를 뭐 산다 이게 아니라 이제 뭐 한 개 살 수도 있고 뭐 들어가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딴 것도 많이 살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 주문하는 그 상품 개수 자체도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못 사용하고 이제 그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그 라이클리후드를 이런 리테일 문제에서 좀 되게 스큐드한 디스트리뷰션에 적용했을 때 모델링이 되게 잘 된다라는 그 유명한 연구가 있어서 이제 여기 이 논문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초록색 선이 있고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폴캐스팅을 하는 건데 여기 전에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뒤는 모르는 건데 제가 여기다 이 슬라이드에다 적었어야 했는데 제가 추가를 하는 걸 깜빡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타임 시리즈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보면은 과거의 타임 시리즈 값이 이제 뭐 1에서 1에서 이렇게 t0 마이너스 1까지 있고 이제 프리딕션은 t0에서 라지 t까지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논문에서 이거를 뭐 past, future라고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conditioning range, 그 얘는 prediction range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수요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제 과거에 몇 개를 팔았느냐를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그런 그 인풋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몇 개가 팔릴까를 예측하는 건데 이제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영향을 주는 그런 피처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아까처럼 그 12월 달이면은 뭐 이렇게 연말이니까 그런 영향도 줄 수 있고, 뭐 계절, 시간, 뭐 나이,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다른 피처도 이제 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된 입력값으로 넣지는 않고 그냥 이제 별도의 피처로 넣는데 이제 뭐 그냥 코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부수적인 정보를 넣으면 도움이 되니까 근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로 이제 구하는 거는 그 200개의 시퀀스인데
이런 그 200개의 점들이 다 그 샘플링에서 그 앞에 놈을 가지고 이제 뒤에 거를 이제 계속 예측을 하는 거니까 결국 얘를 뭐 이런 식으로 joint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뭐 글씨체가 너무 별론데 하여튼 joint distributi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인제 또 저희가 근데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 이제 보통 이제 그냥 통으로 이걸 넣는데 인제 여기서는 여기 보면 trained by maximizing likelihood on random past windows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여기를 인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또 랜덤하게 셀렉트를 해서 여기서 이미 여기 large t라는 파라미터를 정해 놓고 이 길이를 large t라고 하는 파라미터 개수만큼 인제 샘플을 랜덤하게 인제 뽑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또 그 아까 말했던 좀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요. 여기 얘가 얘 대신해서 이제 이만큼밖에 인제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면 여기 앞에는 데이터가 쭉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제 0 으로 패딩을 해 가지고 인제 이런 애들도 트레이닝을 막 해서 인제 뭐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한 제품이더라도 인제 좀 수요 수요 예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그 로스 펑션은 이거 뭐 마이너스를 하면 이제 이게 로스 펑션인데 인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전체 합인데 여기서 t0에서 라지 t까지 해서 이제 미래로부터의 모든 값이랑 이제 그리고 모든 타임 시리즈에 대한 걸 다 더해요. 그리고 인제 이어서 그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에 다시 돌아가자면 굉장히 분포가 스크ewed 돼 있는데 저희가 인제 좀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이 좀 잘 되려면 보통 이제 normalization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인제 이런 분포에서는 인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 예측을 어떻게 하냐." normalization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내용인데 두 가지 방법을 인제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요. 인제 첫 번째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 가변적인 값으로 인제 스케일링을 해서 한번 나눠 준 값을 집어넣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그걸로 인제 샘플을 만든다는 건데 네 여기다 그냥 하면 여기다가 그냥 그걸 나눠 주고 여기선 나눠 어 여기서는 나눠 주고 여기선 다시 곱해서 인제 원상복구를 시켜 주는 건데 이때 인제 어떤 값을 가지고 인제 normalize를 해야 되냐에 대한 어 대답은 인제 여기 그냥 그 특정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할 때 썼던 모든 샘플의 값의 평균 더하기 1을 가지고 인제 이 페이퍼에서 하는데 보면 여기는 데이터가 다 인제 양수인데 여기서 1을 더해 준 이유는 인제 이걸 나눌 때 요 값이 인제 0이 안 되도록 1을 더해 주는 거고 뭐 대략적으로 인제 말하자면 인제 평균적인 크기를 인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인제 이게 분포가 굉장히 skewed 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인제 대부분 그 아까 그 컷을 해석했을 때처럼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제 아주 작은 값이고 이제 거의 0의 수준의 값이고 이제 실제로 뭐 많이 팔렸던 애들은 굉장히 소수였는데 이제 얘네가 되게 조금인데 팔릴 때는 또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그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윈도를 셀렉트를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이거를 유니폼하게 어, 랜덤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잡아낼 확률도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 좀 전에 그 구했던 그 평균 그 노멀라이즈 하려고 그 구한 그 평균적인 크기를 스케일 팩터로 써가지고 그 스케일 팩터가 큰 애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확률을 곱해줘서 그만큼 걔네가 더 자주 뽑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자주 뽑힐 수 있도록 이제 확률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윈도우를 셀렉트하는 거를 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이상한 그 분포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딕션을 할 때 이제 한 번에 200회를 하는데 이제 200개 그리고 다시 그냥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이제 이미 이 값을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여기 이 값을 보고 이제 여기를 예측을 하는 건데 뭐 여기는 그냥 그 LCM으로 만든 그 시퀀스 디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그냥 포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바빌스틱 포캐스팅을 하는 건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여기를 보면 이게 그냥 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라색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실내 구간의 뭐 90, 또는 80%에 해당하는 범위를 저희가 이제 설정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랭류 확률 분포를 찾고 이제 걔를 통해서 이제 몬테칼로 샘플링을 해서 이제 거기서 콘타일을 찾아서 콘타일을 계산을 해서 이제 분포를 찾는데 이 분포를 찾은 것 중에서 딱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보라색 메디안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probabilistic forecasting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으로 이제 저희가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왜 좀 중요하다고 저자들이 생각을 했냐면 아마존에서 이제 그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려면 상품을 확보를 해놔야지 이제 원활하게 이제 판매가 되는데 이제 그 무슨 잘은 모르겠는데 그 SCM이라는 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쓰는 규칙이 이제 이거 100% 커버하는 예측을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드니까 한 90% 정도 커버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실제로 그만큼 미리 제품을 주문하고 창고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왜 90% 신뢰도를 갖는 이 확률 범위를 찾으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5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그 익스페리먼트를 했는데 이제 앞에 있는 이 3가지는 어 그 퍼블릭 데이터셋이고 이제 이거는 그 아마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그 주당 그 판매량 뭐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겠고요. 그냥 약간 아까 언급했던 그 트래픽 데이터셋은 이제 0에서 1 사이에 실수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그 샌프란시스코 프리웨이에서 각각의 차선에 그래서 차선이 비어 있냐 아니면 차가 거기 이미 있냐 이거를 이제 확률로 계산하는 분포라서 이제 그래서 그 가우션 그 사용을 했고 그리고 뭐 여기 인코더 디코더가
뭐 몇 개를 사용을 했냐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뭐 이렇게 러닝 타임도 있고 다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뭐 그냥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지. 그래서 인제 실험을 해서 인제 나온 게 이건데 이거는 그 EC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 건데 여기를 보시면 인제 어 꽤 잘 나왔어요. 이게 꽤 잘 들어맞고 인제 이 보라색이 아까 말한 그 미디안 값을 인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인제 꽤 그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슷한 추세로 인제 가는 걸 볼 수 있고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은 여기를 보면 여기가 딱 January 딱 전인데 그게 12월 그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죠. 그래서 인제 이때 '아 크리스마스 때 이런 판매량이 수요가 증가를 하는구나. 그래서 얘도 이걸 똑같이 잘 반영을 해 줬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유의미한 결과였고 나머지 이 세 가지를 보면 얘는 뭐 되게 많이 팔리는 앤데 여기 보면 얘네는 거의 뭐 잘 안 팔리는 아이템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되게 좀 잘 안 들어맞는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점은 얘네 뭐 예를 들어서 얘의 경우에는 뭐 어디야? 여기? 여기 이 정도인데 뭐 크리스마스 이때도 뭐 그렇게 뭐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뭐 4-5 개도 아니고 이런 식인데 뭐 여기서 그 똑같이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이렇게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좀 추세를 잘 반영을 해 줬고 얘네는 심지어 보면은 그 데이터가 거의 인제 없잖아요. 왜냐면 얘네는 막 팔리기 시작한 그런 아이템들인데 얘네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크리스마스에는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거를 인제 잘 반영을 해 줬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제 여기서는 그 저자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인제 모델이랑 이 페이퍼에서 사용한 그 딥 AR이라는 모델을 비교를 한 건데 여기서 좀 도출해낼 수 있는 거는 인제 여기서 인제 크리스마스 또 여기서 했을 때 이전 모델의 경우에는 이걸 잘 뭐 캐치를 못했는데 여기 경우는 얘를 잘 반영을 해 줬다. 그리고 또 이게 미래로 갈수록 이게 분포가 퍼지고 있는데 그거는 인제 미래로 갈수록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이 모델들도 그걸 잘 반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그냥 그 메트릭 그 저자들이 그 메트릭으로 인제 확률부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인제 예측한 확률부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인제 다른 모델들이랑 인제 비교를 한 건데 인제 낮을수록 좋은 거고 보면 뭐 대체적으로 다 그냥 되게 '잘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뭐 컨클루전을 말씀드리자면 뭐 거의 그냥 했던 내용의 반복이긴 한데 근데 원래 되게 그 이전에 사용됐던 뭐 베이전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모델들은 되게 복잡했는데 아까 본 것처럼 되게 단순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저자들이 좀 생각한 중요한 포인트들도 잘 이제 반영을 해준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 꽤 정확한 결과도 나왔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심하게 인제 왜곡되어 있는 그 분포에 대해서도 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인제 모델들이 수정이 되었고 이런 그 크리스마스처럼 막 그렇게 그 추세를 잘 반영하는 모델들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되게 유의미한 모델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막판에는 그냥 약간 좀 휘 휘날린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여기까지 제 발표를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